일단은 지금 40여 명의 이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4명 정도만 이 음식을 지금 먹어서 탈이 난 것으로 봤을 때는 과실보다는 고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고의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4명 중에서 2명이 이른바 회장단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가상적 시나리오지만 회장과의 일정한 알력과 갈등과 시기 질투 무엇인가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원한 것은 관계랄지. 네, 뭐 그런 것은 혹시 아닐지. 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제가 초복이었는데 이 초복과 관련된 일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복날을 맞아서 오리고기를 이 노인분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셨는데 단체로 또 의식을 잃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은 초복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리고기를 함께 이제 나눠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독 늦게 도착한 4명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 4명만 지금 농약에 중독된 그런 증세가 나타난 농약에. 겁니다. 60대, 70대 여성 3명이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인데요. 이 3명의 여성이 위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 위세척액을 이제 사용을 해서 위세척을 했는데 그것을 국과수로 넘겨서 지금 감정을 해본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된 것이고요. 당시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흔히 농약을 먹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량의 농약이 아니라 다량의 농약을 음식에 넣어서 이 한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들 4명이 농약에 중독된 것 아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농약에 중독됐을 때 마땅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몸 체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기를 지금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초복날에 오리고기 즐겁게 드셨을 텐데 갑자기 웬 날벼락인가 싶은데 이 장면 목격한 다른 어르신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5사람이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이 쓰러진 거라. 둘은 타고 쉬다가 할머니 회장은 집에 갔다가 회원이 쓰러졌다 하니까 저 회관에 왔는 게라. 그 할매들이 정신 먹고 앰뷸런스 실내 갔다는데 왜 좋냐고 하고 회장이 딱 쓰러져 버리는 거. 입에서 이상하게 오물 비슷하게 착 나오고 전신이 다 마비됐어. 이제 안 깨어나는 거지. 네, 목소리 한번 들으셨는데 이문호 교수님, 네. 갑자기 오리고기에 웬 농약입니까? 이거 누군가 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의 초점은 이제 2가지입니다. 이것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관한 것을 밝히는 거. 예. 2번째는 이 살충제 또는 농약이 경로 그것이 정말 오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음식물에서 혹시 나온 것인지 이것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그 고의성 여부와 이제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40여 명의 이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4명 정도만 이 음식을 지금 먹어서 탈이 난 것으로 봤을 때는 과실보다는 고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고의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4명 중에서 2명이 이른바 회장단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가상적 시나리오지만 회장과의 일정한 알력과 갈등과 시기 질투 무엇인가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원한 것은 관계랄지. 네, 뭐 그런 것은 혹시 아닐지. 근데 우리가 일견 생각해서는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다 친목도모를 하고 다 아는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되는 경우에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갈등이 증폭되고 더 공격행위가 실형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의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죄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살인미수, 살인죄라고 하는 이런 것에 아마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혹시 고의라고 한다면 CCTV가 있을 테니까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TV 보면 범인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CCTV에 관한 당일날 이 음식 주변의 이동 경로 등을 아마 파악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CCTV만으로 특정적인 사안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그 평판, 무엇인가 험담 등에 대한 구술 증거, 참고인 조사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살충제의 검체가 오리에서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4명이 이를테면 식사 마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음료수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경로 조사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살충제 그 성분을 지금 만약에 용의자가 추정된다고 하면 이 용의자가 실제로 주변에서 갖고 있었던 것인지 예. 등도 다 이제 밝혀져야 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수사의 종합적 접근이 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농약 사건이 이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이 4번째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좁은 그 사회적 공간에서 무엇인가 알력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이 공통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그 사상자가 많이 났던 것이 2015년 이른바 사이다 상주 할머니 사건. 농약 사이다 사건. 네, 그것인 거였죠. 소위 말해서 이 화투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즉 같이 동네 사람 또 누가 이웃이 와서 이른바 그 10원짜리, 10점짜리 화투를 치는데 이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사이다에 이른바 그 농약을 타 놨던 것이고요. 근데 같이 먹었는데 그때 유독 이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수사에 초점이 이루어져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정한 구급행위, 구조행위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유독 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또 이 할머니였습니다. 의심스러웠다. 예.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뭐 대법원까지 가는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어쨌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와 유사한 뭐 사건들도 청송에서 농약 소주 사건, 그리고 포항에서 농약 고등어 탕 사건인데 네. 이 역시 사회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 소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명이 소주를 마셨는데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분은 참고인 등의 조사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뭐 했던 것이고요. 아까 그 고등어탕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회장단이 일정한 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여기에 이제 그 농약을 탔던 뭐 이런 사건인데 요약하게 되면 이런 시골 마을이지만 무엇인가 그 갈등, 사회적인 반목 등이 이 끔찍한 살해 행위까지로 연결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양진 변호사님, 어쨌든 이게 뭐 고의든 뭐 아니든 뭐 범인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범인이 잡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한형의 선고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경우에도 2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무기징역 최고령 복역수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물론 지금 사망하신 분은 아직 안 계신 상황이지만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제 중한 상태로 중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중상해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